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자,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제 그래서 방송을 업로드를 못했고요. 오늘도 지금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밤부터 다시 아파가지고 이제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간단한 내용, 그냥 라이브 클립처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이제 잘 많이 헷갈리시는데 어, 태국 콘도죠. 방콕뿐만이 아니라 태국 콘도의 면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한국 거를 잘 보시면요. 제가 오피스텔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강남역에 보시면 역 앞에 있는 센트럴 프로지오 시티라는 그 오피스텔입니다. 자, 오피스텔을 근본적으로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전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대단지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약 면적은 44.27 제곱미터입니다만 실제 면적은 받는 면적이죠. 전용 면적은 20.78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요걸 사가지고 실제로 받는 거는 요거다. 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태국은 전부가 이 전용 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35 스퀘어 미터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전용 면적으로 35 스퀘어 미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국은 계약 면적 따로 전용 면적 따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르죠. 여기서 하나 보고 갈까요? 돈 얼마 정도 나오느냐. 자, 보시면 이 받기 힘들고요. 개인적으로. 이 보시면 어, 100, 1000에 110 정도 나옵니다. 100에서 110 정도 나오는 게 이 지금 강남역 바로 앞에 있는 오, 오피스텔의 그 월세입니다. 보시면 110, 115. 뭐, 이거는 이제 이 보증금을 낮춘 거죠. 보시면 110, 110에서 100 정도가 거의 뭐 나오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매물 가격이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매물 가격 조금 큰 걸로 볼까요? 큰 걸로 보시면 자, 요 매물 가격을 보시면 52 정도 봅시다. 52 정도 보시면 거의 뭐 한 3억 나옵니다. 그죠? 거의 3억 이 정도 나오죠. 3억. 여기 보시면 한 52. 이렇게 보시면 3억 2천 이렇게 나옵니다. 3억 2천 나옵니다. 여러분들 항상 뭐 보실 때 한국 분들이 이제 전체 금액을 가지고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보실 때 뭘 보시는 게 좋냐면 요 지금 어, 한국은 평당 가격 보시고요. 외국에 나왔을 때는 그냥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념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전체 금액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현상들 제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들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통로에 콘도를 면적이 작은 콘도를 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3억 갖고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면 그런 돈으로 못 삽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면적을 면적을 굉장히 쪼개버리면 3억에 맞출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그렇게 해갖고 팝니다. 뭐 20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팔거든요. 뭐 사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아,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6년 넘게 제가 사지 말라라고 했던 콘도도 다 망했습니다. 실제 다 망했습니다. 근데 그 콘도들 보면요, 위치들 보면 여러분들 엄청 좋아하는 위치에 있는 콘도들입니다. 항상 많이 물어보는 콘도들이죠. 그런데 그 콘도들 다 망했습니다. 사신 분들도 다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어, 이해를 하시려면
앞으로 요 면적당 가격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한 지역이 아니면 면적당 가격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면적이 어떻습니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면적이 뭐 30평대, 40평대, 뭐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냥 가격만 다른 겁니다. 이쪽 지역은 비싼 지역이니까 뭐 34평 가격이 요 정도다. 또 뭐 경기도 밖으로 나가가지고 좀 외곽 지역으로 가면 같은 34평인데 뭐 32평인데 36평인데 가격은 뚝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30평대, 40평대 간에서 좀 차이가 날 뿐이지 거의 뭐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적당 가격으로 좀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면적당 가격으로 봐주시고요, 항상.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태국은 특히 방콕 같은 데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해서 30평대, 40평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를 해서 자 여기 보시면 넓은 데 있죠. 방콕 시내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 부분이 있으면 이 지역 내에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100스퀘어미터를 만들고 여기도 100스퀘어미터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면적은 태국에서 콘도의 면적은 지극히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콘도를 사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 면적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굉장히 잘 사는 지역, 굉장히 부자 지역에서는 그냥 원베드룸이 뭐 80스퀘어미터, 100스퀘어미터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흔히 사는 원베드룸은 어떤 곳은 기준이 돼야 되는 면적이 35스퀘어미터가 되고요. 어떤 곳은 32스퀘어미터가 되고요. 어떤 곳은 29스퀘어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잘 사는 지역일수록 원하는 면적이 넓어지고요. 못 사는 지역일수록 원하는 면적이 좁아집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지역에 콘도가 지어지는데 그 안에 오는 수요층이 예를 들어서 임대 수요층이 도심에서 일하는 젊은 결혼을 안 한 직장인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면적이 넓어야 할 필요도 없을 거고 그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면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퀘어미터당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사는 지역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럼 잘 사는 지역이면 나이대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소득도 굉장히 많을 거고 재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결혼도 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지역에서는 원베드룸 같은 것들이 거의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지역에서는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국에서 굉장히 비싼 콘도로 갈수록 면적이 넓어지고요. 가격이 낮은 콘도로 갈수록 면적들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면적이 넓어져야 되는 지역에서 면적을 좁혀놨다라고 하면 그 콘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콘도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그저 외국인들한테 쪼개서 가격에 맞춰서 팔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콘도를 사면 멀쩡한 위치에 있지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개념을 거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돈으로는 이쪽 지역에서 방 한 칸밖에 못 삽니다. 그런 것들은 효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실망하고 그 뒤로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냐? 자기한테 맞춰서 자기가 생각하는데 맞춰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콘도를 사게 됩니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여해야 되는 돈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랑수안에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룸피니 공원 위쪽 있죠. 여기 요 랑수안하고 요쪽에 가짜담 위쪽에 요쪽 지금 와이어리스 로드 위타유 쪽 요쪽 콘도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는 스퀘어 미터당 60만 바트까지 합니다. 프리홀드 같은 경우는 프리홀드하고 리스홀드는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 60만 바트면 1스퀘어 미터당 60만 바트면 2,2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런데 이런 곳에 원베드룸을 짓는다. 그러면요 보통 한 80, 70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거의 투자성이 없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커야지만 투자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배가 돼서 한 160, 150 됐다라고 칩시다.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곳에 콘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80 스퀘어 미터라도 8에 48, 20억입니다. 원베드룸 사는데 20억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굉장히 태국에서 잘 사는 지역이다 하면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근데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역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통로라고 합시다. 통로에서 예를 들어서 통로에서 가 있고 에까마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에까마이의 콘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펜트하우스도 있을 수 있고 면적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 가지고 있는 콘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적을 사는 게 옳을까요?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살 수 있지만 그런 지역에서는 그 면적에 있는 그 가격대가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면적이라면 콘도의 가치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비싼 콘도를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콘도를 사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작게 쪼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 예를 들어서 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랑까오라고 합시다. 빨랑까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시내 쪽에서 있는 젊은 사람들 많이 살고 외국인들 많이 살고 중국인들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안에서 콘도들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이쪽에 있는 콘도들 투베드룸 면적이 A라는 면적 한 50에서 60 스퀘어 미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100 스퀘어 미터짜리 콘도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넓은데 집 살 거야 해서 여기에 100 스퀘어 미터짜리 집을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면적을 왜 안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면적이 다른 콘도들은 왜 안 지을까요? 그 면적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화 안 되는 걸 내가 덜컥 사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서 이런 콘도 사지 말라 하죠. 그러면 왜 사지 말라고 하면 스퀘어 미터당 면적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겉모양만 좋으면 그게 다 좋은 줄 압니다. 제가 단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라이브 방송할 때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뭐 특정 콘도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질 않고요. 라이브 방송 시간 하고 제가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얘기를 합니다만 이번 주에도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콘도가 옛날에 있었고 내가 이런 콘도 사지 말고 또 나도 마음에 안 들어서 팔지도 않았고 그런데 한국 사람도 엄청나게 그 콘도를 샀다. 그런데 그 콘도 지금 어떻게 됐냐? 망했다.
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애쉬톤 아속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터미널 21 뒤에 있죠.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 취소나 지금 난리 난 콘도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콘도를 왜 안 팔았냐면 이 건축 취소가 나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판 게 아닙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입구를 낸 경우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콘도가 제가 왜 안 팔았냐면 이 콘도의 전형적인 단점이 뭐냐? 구조가 개판이라서 안 판 겁니다. 제가 그때 초창기라 방콕 콘도에 대해서 판매를 처음 시작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된,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라 전부 다 문제점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를 직접 가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 이 콘도는 팔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조가 너무나 이상하게 돼 있어서 팔기 싫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속이지 않습니까? 이 콘도는 전형적으로 에어비앤비가 불법화되기 전에 에어비앤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콘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콘도가 완성됐을 때는 에어비앤비가 뭐가 됐습니까? 불법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도는 별로 효용성이 없어진 콘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콘도를 팔려고 잘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면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콘도와 같은 면적을 전체 면적대를 나누어지게 만들어 놓은 콘도는 없습니다. 아속에. 면적이 훨씬 더 넓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쪽에 새로 만들어지는 콘도가 거의 없습니다만 새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훨씬 더 면적이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면적이 전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역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논타브리 같은데 콘도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100 스퀘어 미터짜리 만들면 여기에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질수록 필요 면적이 좁아진다는 거, 여러분들 이 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하다가 알았는데 여기 아까 110만 원 정도 나왔었죠. 여기 보시면 110만 원 정도 나왔었죠. 3억에. 그러면 3억짜리도 있고 여기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좀 제일 큰 거만 한 130만 원 나오거든요. 63점. 이거 해봐야 뭐 실제 전용 면적 얼마입니까? 이거밖에 안 되죠. 우리 가격으로 따지면 이거 뭐 3억 정도, 3억 2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태국 콘도들하고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월세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비교를 3억 7천씩 하네요. 와, 끝내줍니다. 자, 3억 정도라고 3억 2천 한 3억 2천 정도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 태국에서 제가 2년 전 2년 거의 3년 다 돼가네요. 3년 다 돼가는데 이제 빨랑까오에 제가 라이프하우스 하이프를 팔 때 여기가 투베드룸 면적이 66 스퀘어 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이 66 스퀘어 미터죠. 자, 그러면 전용 면적이 66 스퀘어 미터니까 이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살 수 있죠. 그럼 투자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 면적이 넓어지니까. 두 번째로 지금 월세를 얼마 받고 계시냐면 저희 그 고객들이 보통 어느 정도 받나요? 3만 5천에서 3만 7천 사이를 받습니다. 이거 제가 싸게 받는 겁니다. 사실은. 빨리 나가는 게 좋으니까. 에이전트들은 더 받아준다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거든요. 한 달 더 넘어가면. 그래서 3만 5천에 3만 7천 받는데 3만 5천이라고 우리가 칩시다. 3만 5천에 쳐도 130만 원 나오죠. 13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공실 거의 없죠. 공실이 거의 없다는 게 또 다른 겁니다. 한국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정도 가격대 아까 얘기했듯이 한 130만 원 정도 나오는 이런 가격대는 투베드룸은 거의 공실이 나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한 7만 바, 8만 바 간다라고 하더라도 또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처음에 나갈 때 나가고 나면 그런 데는 또 장기적으로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임대 투자를 한다라고 손 치더라도 한국보다
방콕이 더 임대료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이제 판매 콘도를 블로그에 써서 올리고 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좀 내일 좀 괜찮아지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